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현대미술과 관련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염승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제주도에서 가장 핫한 본때 박물관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여행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들어 앞으로 여행에서도 여러분들의 여행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게 될 이 본때 박물관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굉장히 핫한 박물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박물관인데요. 물론 이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이어 제2의 현대미술의 도시로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본때 박물관은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그래서 아마 다른 모든 박물관에 찾아오는 관람객 수를 다 합해도 이 본때 박물관을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제 생각에는 이 본때 박물관이 이렇게 유명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여기 이 본때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 작품들의 가치가 그렇게 독보적일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제주도 구제주죠. 구제주에는 이 아라리오 뮤지엄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라리오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이 김창일 컬렉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뮤지엄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작품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아라리오 뮤지엄을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라리오 뮤지엄은 정말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분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뭐 전기세도 안 나온다고 말할 만큼 굉장히 적죠. 그런 반면에 저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본때 박물관은 한 500명에서 한 9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매일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본때 박물관이 유명한데 왜 이렇게 여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보시게 될 건물 자체인데, 저희가 보시는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너무 유명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현대 건축에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안도 타다오라고 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본때 박물관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우선 이 본때 박물관 건물 자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때 박물관도 건물 이 건축가 이 안도 타다오도 유명하긴 한데요. 이거보다도 두 번째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본때 박물관이 효리는 임박에서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게 될 전시관 중에서 제3전시관인 이 쿠사마 야유이의 무한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이 효리는 임박을 통해서 TV에 방영이 되었고, 그것이 방영되자마자 바로 그달에 매출이 3배가 뛰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이 대중매체에 갖고 있는 효과는 엄청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효리는 임박의 등장도 하고, 그리고 뭐 알뜰신잡이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TS RM도 방문했죠. 그러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그 무한 거울의 방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이 제주도 섬에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곳이 저희가 지금 보시게 될 이 본때 박물관입니다. 근데 이런 TV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사실 할 얘기가 없고, 저희 첫 번째 안도 타다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도 타다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그 건축의 흐름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건축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게 이 건축가인데, 그가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그가 일반적인 건축학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도 타다오는 대학을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공고를 나와서 복싱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얼굴만 보면은 복싱 선수로 세계 챔피언감이긴 한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가다를 뛰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 되게 무료하게 느껴졌는지 한 번은 중고 서점가를 둘러보다가 거기서 이 현대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스위스 출생의 프랑스 건축가인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건축가의 전집을 구매를 하게 됐죠.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명했던 건축가인데, 그 르꼬르비지에 건축가의 전집을 사서 보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때우기 위한 목적으로 샀던 이 책이 생각보다 너무나 재밌었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책을 보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책을 보면서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건축가라고 하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자신한테 이 꿈을 만들어준 이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도 타다오는
이 르꼬르비제를 만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1941년생이었던 이 안도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쇠가 빠지게 노가다를 띱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이 르꼬르비제를 만나기 위한 여행 경비를 만들기 위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 다음에 65년에 드디어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르꼬르비제한테 전화를 하죠. 르꼬르비제야, 너 덕분에 내가 이 건축가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널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날 한번 만나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자. 르꼬르비제, 그럼 괜찮지. 너 한번 여기 와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르꼬르비제를 만날 목적으로 이 프랑스로 떠나게 되는데, 당시에 일본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기 타고 오면 금방 갈 텐데 이 사람 참 신기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 사람이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는데, 당시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횡단열차랑 다릅니다. 너무나도 낙후화됐고 시설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려 돌아 해서 결국에는 파리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르꼬르비제 파리 안 살거든요. 그는 이탈리아 남부 해안 도시에 있는 마르세유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출발해서 또 기차를 타고 또 한참 걸려서 결국에는 마르세유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드디어 부푼 꿈을 안고 자신의 목적인 르꼬르비제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누르죠. 띵동 하고 배를 누르는데 이게 웬일? 죽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 만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상심이 컸을 이 안도타다오는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굳이 뭐 다시 돌아가냐. 그래서 자신의 책을 통해서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갖고 있는 그 건축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보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세계 일주를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경비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여러 건축물들을 직접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 사람은 다른 건축가들과는 다르게 대학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뜻은 여행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런 백지 상태였던 이 안도타다오는 그런 스스로의 여행을 통해서 건축들을 보면서 편견 없이 자신만의 건축 이야기를 써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건축적 철학을 만들어가는데, 그렇더니 안도타다오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느꼈던 중요한 것은 이 건축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과의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연은 내비두면 알아서 혼자 잘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건축과 자연은 대립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립 속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의 숙명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죠. 근데 여행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대립 속의 조화를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방법이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대립을 피할 수가 없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역설적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차라리 대립을 피할 수 없다면 반대로 더 격렬한 대립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격렬한 대립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저희가 많이들 보고 계신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카페나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이 노출 콘크리트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사람이 이 안도타다오라고 하는 건축가인데, 그가 이 노출 콘크리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